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제가 콜세라에서 Python for Everybody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완주했어요. 서티피켓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셜라이제이션 안에 5 courses, 이 코र्스가 5개가 있어요. 이 5개를 다 끝내고 스페셜라이제이션 인증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소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입문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요 강의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강의 만드신 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에 무료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뭐 무슨 강의 들으면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딱 느낌이 와요. 그 할아버지 선생님 느낌 있죠. 그래서 교육을 아주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완벽한 영어예요. 영어 정말 깔끔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영어 배우면 정말 좋아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파이썬, 그러니까 파이썬과 파이썬 초급 앞부분 쉬운 거 그거 하고 영어 공부를 같이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분 강의 뭐 아주 강력히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구성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그 Python for Everybody 자체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세라에도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edX에도 있어요. 근데 edX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총 5개인데 2개밖에 없어요. 앞부분. 그래서 저는 요 콜세라에서 수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내용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Programming for Everybody, 그 다음에 Python Data Structure, 요 2개는 필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강의도 좋아요. 그 다음에 숙제도 조금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비교하기 좀 급이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앤드류 응 강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앤드류 응 강의 같은 경우 숙제를 하면요. 숙제를 처절하게 하다 보면은 알게 되거든요. 또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은 통과를 할 수가 없고 이해를 잘 못하면 숙제를 할 수가 없고 통과도 안 되고 그래서 머릿속 어딘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저절로 공부가 되는 물론 이제 처절하게 해야 되지만 공부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입문자용 강의라서 그런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수월수월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웹 접근해가지고 뭐 스크롤링, 크롤링 긁어오는 거, 뭐 그런 거 하는 부분에 대한 실습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OOP 얘기가 약간 나오긴 하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OOP가 실습에 많이 안 쓰여요. 많이 안 쓰이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못 봤어요. 통과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캡스톤 같은 경우 제가 좀 기대를 했던 이유가 저는 원래 전공이 인터넷하고 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른 분야를 공부를 조금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들여다 봤는데 구글을 만들어준 그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레리 페이지가 창업자 중에 한 명이죠. 그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이 실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앤드류의 딥러닝 강의 때 경험 그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냥 한번 돌려보고 캡처해서 캡처한 화면을 제출하면 끝나는 숙제였어요. 물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더 공부를 뭐 열심히 하면은 더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뭐 저도 제가 이제 뭐 파이썬이나 네트워크 전공을 하려고 보는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모티베이션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코드를 돌려보는 정도로 끝나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요. 어, 선생님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고요. 근데 이제 연구 위주로 뭘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력을 얼핏 봐가지고 딱 잘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근데 뭐 그 초보자를 가르치는 거하고 연구 실력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까지는 뭐 여러분들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강의를 5개를 다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어느 정도 숙련도가 생기거나 깊이 뭔가 좀 잘 능숙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이썬을 능숙하게 쓰고 싶으시다면은 뭐 요즘에 한국에도 초보자용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별도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분들이 저한테 무슨 책이 좋나요? 뭐 공부하는 게 좋나요? 어떻게 공부하게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최소 경로를 물어보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최소 경로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나 이것만 듣고 이것만 들으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책도 여기저기 서점 가서 계속 찾아보고 나한테 도움되는 거 있나 없나 막 찾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정말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앞부분 요걸로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좋은 책들 많거든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책으로 공부하시거나 혹은 다른 뭐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시거나 하는 거, 뭐, 혹은 뭐 앞부분을 한글 교재로 공부하시고 영어 공부 겸해서 앞부분 요거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공 분야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 특히 이제 인터넷에서 데이터 이렇게 긁어 모으고 그거 분석하고 뭐 이런 거 가시화하고 뭐 이런 걸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연구 분야를 강의에 반영하는 건 좋은데 그 초보자들은 세세한 문법의 사용법을 익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싹 건너뛰고 그냥 이런 분야의 파이썬을 쓸 수 있으니까 코드 한번 돌려봐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초보자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않아요.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난이도가 갑자기 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방식이 바뀐다라고 또 볼 수 있고 등등.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학생들끼리 채점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돌려보고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이라 자동 채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상호 리뷰한 거를 그 인스트럭터 뭐 조교나 누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누군가가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그 확인해주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오래 걸립니다. 한 뭐 2, 3일, 3, 4일 뭐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좀 성질 급한 사람은 어 이제 좀 지루했습니다. 좀 기다리느라고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을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해야 되나? 딥러닝 때문에 억지로 막 급하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정리는 해야겠는데 요 강의 가지고는 제가 성에 안 찼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튜토리얼을 추가로 더 봤습니다. 여기 문서가 있거든요. 뭐 작은 책 한 권 분량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다 인쇄해 놓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 봤는데 어,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파이썬이 쉽다 쉽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쫙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래밍 입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걸로 입문한다 그러면 절대 입문 못 하십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 쉽다 쉽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파이썬을 새로 배우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읽다 보면은 C나 C++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그냥 이해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왜 좋은지, 왜 파이썬이 좋은지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글 자체는 정말 잘 쓰여진 글이에요. 이 글 쓰신 분이 글 잘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이 쓰신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아주 뛰어난 분이 쓰셨어요. 글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그 C나 C++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사람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쓰여진 문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입문하시는 거, 프로그래밍 자체를 처음 시작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확신이 왔어요. 원래는 저도 뭐 1학년들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을 파이썬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회의할 때. 근데 이제 다들 반대하셔가지고 뭐 그냥 결국 계속 C로 했었는데 왜냐하면 뭐 MIT에서도 파이썬으로 한다 그러고 등등 뭐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MIT에서 그러니까 C 과목을 대체하거나 뭐 그다음에 C++ 언어를 대체하면서 파이썬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견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은 프로그래머들이 계층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인공지능, 뭐 딥러닝 뭐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등등 이렇게 계층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인력들이 다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좋은 상황인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뭐 멸종 위기에도 처해 있고 뭐 등등 조금 균형이 맞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처음 프로그래밍 경험을 하시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취미로 그냥 맛보기 뭐 이런 걸 하신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래밍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굉장히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뭐 딴 거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전문적으로 갈 것 같다, 나 이공계에서 뼈를 묻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관점에, 그런 분들은 제가 뭐 주제 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여러분이 만약에 전문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시다면 저는 입문은 그냥 C로 하세요. C++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견해죠. 뭐 제가 뭐 조직을 대표하는 뭐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뭐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Python for Everybody Specialization 이제 완강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